네, 지구과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 과정을 다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 과거에는 대륙이 뭉쳐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륙이 분리됐을 때도 있었고, 다시 뭉칠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륙은 뭉쳤다, 그 다음에 퍼졌다, 다시 뭉쳤다를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시기에 그다음에 대륙이 어떻게 뭉쳐졌고 그다음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이제 시기별에 따라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큰 대륙이 있었고 그게 이렇게 분산이 되었다가 다시 2억 4천만 년 전에 이렇게 모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판게아라는 그런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게아 대륙에서 다시 판게아 대륙이 분리된 증거를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산맥, 이 두 개의 산맥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게아 당시에는 이 전체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시 요즘 시대에는 이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이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뭉쳐져 있었지만 그래서 현재 있는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과거의 에팔레치아 산맥은 칼레도니아 산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즉 이것은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베게너가 이거를 증거로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년 전에 다시 한 곳으로 뭉쳤던 판게아는 현재의 지구,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거쳐왔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을 거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그 구글 설문지에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네, 맞아요. 대서양이 점점 넓어졌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년 전에는 대서양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 1억 년에는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5천만 년 전에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서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대서양이 확장이 되느냐? 그거는 바로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대서양이 확장이 되는 이유는 대서양 가운데에 있는 중앙 해령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해령이 존재해서 해령의 양쪽으로 확장이 된다 그랬죠. 이쪽으로 확장이 되고 이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대서양이 넓어진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인도 대륙이 밑에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 대륙이 과거에는 이 곤드와나 여기에 붙어 있었어요. 판게아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판게아를 크게 로라시아와 남쪽의 곤드와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래 인도 대륙은 남쪽의 곤드와나 대륙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점점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인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인도 조금 올라왔죠. 적도지방으로. 그 다음 5천만 년 전에는 인도가 적도지방 위로 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인도는 적도지방 북반구로 아예 이동을 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점차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대륙이 과거에는 여기 남반구에 있었던 인도 대륙이 점차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판게아가 분리됐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대륙은 뭉쳐졌다, 그 다음에 다 펼쳐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친다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에서 원래 실제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보다 조금 진도가 빠르게 나가요. 왜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말도 하고 질문도 받고 자는 애들 있으면 졸린 애들 깨우고 출석 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빨라요. 두 번째 이유는 학습지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같이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학습지 정리하고까지 수업 내용인데 일단 학습지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이 생각했던 진도보다 좀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에 백에너 대륙 이동설부터 이제 학습지 있잖아요. 그 학습지를 한번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지를 하나 올려줄게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학습지 내용을 미리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써봐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오늘은 세 번째 단원,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사실 판 이동의 원동력을 하기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집 쪽에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단원 학습지를 주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뭐 이런 거를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예시와 원리와 어떤 장소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정리한다.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일단 대략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쵸?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부딪혀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수렴하는 것이 수렴형 경계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이 부딪히는 게 없이 그냥 양옆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는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만 일단은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판이 이동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에요. 판이 어떻게 이동하냐 할 때 백에너 할 때 같이 공부했었죠. 판이 이렇게 해령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해서 핵으로 들어간다. 해령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핵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판이 이동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판이 무슨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판을 움직이는 멘틀의 상부 운동과 플룸에 의한 지구 내부 운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플룸 상승률의 사례로 열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플룸 상승률, 플룸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3번 판 이동의 원동력 단원에서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플룸이 뭔지, 플룸 구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단어는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뭐 이런 꼬맹이가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을 거예요. 징 하고 이렇게 짐을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원동력은 뭐냐면 근원이 되는 힘. 그러니까 짐을 무슨 힘이 움직이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뜻을 이해하면 돼요. 뭐죠? 네, 맞아요. 컨베이어 벨트. 조금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 에너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데는 어떤 힘이 존재를 해요. 그럼 과연 지구에서는 무슨 힘이 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원에 멘틀 대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중요한 거겠죠. 멘틀 대류. 액체나 기체가 가열되면 팽창하여 주변 물질보다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상승하여 그림 1-18과 같이 대류가 일어난다. 자, 이거 보시면은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불을 끓이면은 액체가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해서 내려가고 올라가서 순환해서 내려가고 이거 알 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어요.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암석권 아래에 있는 연합권은 힘이 가해지면 움직일 수 있다. 멘틀이 대류하여 연합권이 이동하면 판도 함께 이동한다. 라고 해요. 아니 이게 뭔 말이냐. 선생님, 땅은 고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아, 액체는 이렇게 대류할 수 있는 거 알겠다. 근데 어떻게 멘틀이 대류하냐?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멘틀이란 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고체가 맞아요. 고체가 맞지만 어느 일부 구간 있죠. 일부 구간은 좀 말랑말랑한 고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체 하면은 당장에 뭐 핸드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책도 있을 거고 딱딱한 거를 고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고체는 여러분들이
껌 씹잖아요. 껌 씹을 때 말랑말랑해진 그 껌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껌은 어때요? 그것도 고체죠. 액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유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랑말랑하죠. 부들부들해서 잘 이동하죠. 그런 식으로 어느 특정 구간에는 약간 유동성을 가진 그런 고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멘틀이에요. 멘틀은 고체인데 이 멘틀하고 제일 끝에 껍데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크러스트, 지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고체 멘틀과 이 고체 지각 사이에 일부 구간은 유동성을 띠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바로 한 요 정도, 노란색으로 그 구간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렇게 좀 선생님 두껍게 표시하긴 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딱딱한 고체예요. 그리고 완전 바깥에도 딱딱한 고체예요. 근데 이 고체와 고체 사이에 이렇게 유동성을 띠는 그런 고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대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물에서 대류하는 것처럼 대류를 합니다. 그 대류가 판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힘 중 하나인 거죠. 계속 갈게요.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고 다시 넘어가세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해령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해양 지각은 식으면서 양옆으로 이동하고 시각이 흘러 오래된 해양 지각은 해구에서 섭입되어 침강한다. 이런 과정으로 판은 그림 1-19와 같이 멘틀 대류를 따라 움직인다. 이걸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냥 해령에서 올라와서 해구로 들어가고 해령에서 올라와서 해구로 들어가고 앞에서 계속했죠. 그거예요. 판은 멘틀 대류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도 이동하는데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과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그것이다. 자, 그래서 시퀀스 자체는 설명을 했어요. 판이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건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움직여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멘틀이 대류는 밑에서 해령에서 올라와서 해구로 들어가고 해령에서 올라가서 해구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멘틀 대류죠. 이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위아 선생님 컨베이어 벨트 설명할 때 컨베이어 벨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죠? 네, 맞아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런 것처럼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멘틀 대류 속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힘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선생님이 학습 목표 할 때도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힘이 무엇인지 지금 크게 여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판을 밀어내는 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라고 선생님은 말을 했어요. 교과서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 추가해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해령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으로 해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해령에서 떨어져 해구까지 밀리고 끌려온 오래된 해양 지각은 차갑고 밀도가 높아서 멘틀로 침강한다. 이때 침강하는 판 자체의 무게는 판 전체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멘틀 대류와 판 자체에서 발생한 힘으로 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음 탐구에서 알아보자 라고 했죠. 선생님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전형적인 영어 울렁증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어로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근데 그냥 그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크게 그림을 한번 보고 같이 설명해 봅시다. 이게 지금 멘틀 대류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멘틀 대류의.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네. 모르면 안 되죠. 해령이죠, 해령. 맞아요, 해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요? 지금 들어가는 거. 네, 맞아요. 해구죠. 그래서 해령과 해구에서 각각 힘이 한 개씩 있어요. 자, 해령은 무슨 힘이 존재하냐? 판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양옆으로. 얘는 이렇게 판을 이쪽 오른쪽으로, 이쪽 판을 왼쪽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은 뭐라고 하냐? 방금 그대로 말했죠. 첫 번째 힘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판을 밀어내는 힘. 판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이거 필기해도 좋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판을 어떻게 밀어내냐. 해령은 이렇게 볼록 솟아서 있죠.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위에서 판을 누르겠어요? 아니면 판을 뭐 위로 올라가겠어요? 뭐 그런 게 없죠. 위에가 높은 산이 있으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을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양옆의 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밀리겠죠. 그런 식으로 판을 밀어내는 힘이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안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딱 섭입하는 그 장소, 섭입을 시작하는 그 장소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맞아요.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현재 여기서도 마찰력이 있긴 있어요. 이 1번하고 이 1번 주황색하고 이 2번 회색하고 사이에 마찰력이 있죠. 그런데 이 3번 물하고는 마찰력이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안으로 섭입을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2번은 그대로 마찰력을 받죠. 둘이서 땅끼리니까. 근데 추가로 여기서는 2, 3이 마찰력이 안 받았지만 여기 2하고 2하고 3은 마찰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마찰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이 빨간색에서 마찰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네, 맞아요. 이 빨간색에서 마찰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럼 마찰력을 많이 받으면은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판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은 쌓이면서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 여러분들 밀도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여러분들 뭐 종이 같은 거를 꽉꽉 눌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밀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밀도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밀도가 커지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더 무거워지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을게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섭입하는 판이 어떻게 잡아당기냐? 아니, 잡아당기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잡아당기냐? 이 섭입하는 판, 이 빨간색, 노란색의 밀도가 지금 여기 오른쪽 해령에서의 그 지각의 밀도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더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라앉는 거가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거나 질문을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멘틀 자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멘틀 끌림 힘이라고 있어요.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어디 갔지? 네. 판이 지금 이 빨간색 부분과 이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사이에서 이게 이동을 하면서 판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세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하면 되냐면 멘틀 끌림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멘틀이 아까 어떻게 내려간다 그랬죠? 멘틀이 해령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핵으로 들어가고 다시 해령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멘틀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위에 있는 지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찰력이 shearing resistance가 마찰력이거든요. 2번과 1번 사이에 마찰력 이동하면은 이 지각, 회색 지각을 끌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멘틀 끌림 힘도 존재해요. 그래서 한 개 추가로 하는 거예요. 교과서 2개 있고 한 개 추가로 해서 총 이 세 가지 힘이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탐구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 시간 과제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탐구의 1번과 2번을 표시해서 여기다 적어가지고 첨부 파일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모르겠어요. 정답 모르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밑에 잘 읽어보시면 밑에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참조해가지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 답 쓰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로 제출하는 게 오늘 과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탐구 목표 중에 하나는 달성했어요. 판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을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플룸 구조론, 이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플룸 구조론이 뭐냐? 새로운 말이잖아요. 플룸 구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플룸 구조론은 바로 이 열점으로 인해서 나타났어요. 보통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판의 경계를 3개를 배웠어요.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 3개를 배웠거든요. 이 경계를 통해서 지각이 생성되고 땅이 생성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이 경계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하와이예요. 하와이는 태평양 중앙에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설명되냐? 땅이 밑으로 섭입하거나 아니면 발산하거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땅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뜬금없이 태평양 한바다에서 딱 생성이 된 거예요. 후에 그것이 바로 핫스팟, 열점이다 라는 게 설명을 했지만 이 열점이 어떻게 생성된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이 뭐냐면은 이 외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플룸 구조론을 쳐봅시다. 플룸 구조론 이렇게 해봅시다. 플룸 구조론에 대한 좀 모식도가 괜찮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로 할게요. 자, 플룸 구조론 설명해 봅시다. 맞다, 안 되네. 자, 판이 아까 섭입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섭입한다 그랬잖아요. 섭입하면은 판이 어떻게 돼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겁죠. 계속해서 이렇게 무거워진 게 언젠가는 쌓이다가 쭉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어디까지? 외해까지. 외해까지 내려가는데 이 외해까지 움직이는데 외핵에 딱 닿게 되면은 외핵은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죠. 그럼 여러분들 물에다가 그러니까 물에다가 뭔가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차가운 여기서 내려오면은 퐁하고 위로 이렇게 툭 올라갑니다. 액체가. 한쪽에서 고체가 딱 이렇게 내려와서 외액에 닿게 되면은 외액에서 움직이고 있던 순환하고 있던 액체 중 일부가 위로 이렇게 확 올라와 버려요. 그게 바로 열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건 왜 찬 플룸이고 올라가는 건 뜨거운 플룸이냐 라고 하면은 간단하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차갑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게 차가워요? 지각이 차가워요. 지각이 차갑잖아요. 거기서 차가운 게 내려오기 때문에 찬 플룸이다. 올라가는 거는 뜨겁다. 뜨거운 플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플룸이 뭐냐? 플룸을 해석하면은 그냥 마그마 덩어리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마그마 덩어리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라고 해도 되고 뜨거운 플룸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찬 마그마 덩어리가 내려와서 외액에 닿게 되면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가 올라와서 하와이 같은 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하와이예요. 밑에서 멘틀에서 외핵에서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뚝 올라와서 뿅 하고 이렇게 하와이를 형성을 한다 그랬어요. 올라오면은 바다에 찬 물을 닿게 되니까 식겠죠. 식으면서 이런 하와이를 형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 단골 문제예요. 이 카우이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와이 섬이 있고요. 이 마우티 섬이 있고 몰로카이 섬이 있고 오할루 섬이 있어요. 이 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섬은 뭘까요? 하와이 섬? 아니죠. 카우아이 섬이에요. 하와이 섬은 지금 현재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우아이 섬은 과거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열점이 과거엔 여기 있었고 그 과거에는 여기 있었고 더 옛날엔 여기 있었고 더 옛날엔 여기 있었고 더 옛날에 여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열점이 나타나는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점이 올라오는 거는 항상 똑같은 곳에서 올라와요. 바로 여기죠. 그러면은 이 땅은 과거에는 왜 여기 생겼을까요?
과거에 여기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여기 생겼어요. 근데 이 땅이 이동을 한 거예요. 대륙 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륙은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과거엔 여기 있었는데 과거에 여기서 생성된 카우아이 섬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대륙은 바로 지금 이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생성이 되지만 대륙이 이동하면서 과거의 섬이 여기로 이동해갔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와이죠. 그러면 가장 오래된 섬이 1번, 2번, 3번 중 어느 섬일까요? 네, 맞아요. 3번 섬이 가장 오래된 섬이겠죠. 이런 식으로 대륙이 이동하면서 과거에 형성됐던 섬이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보통 대륙의 이동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그러면 뭐 북서 방향 혹은 남동 방향 혹은 북동 방향, 남서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판의 이동 속력이 몇이다 이런 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다 된 거예요. 자, 오늘 한 것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판 이동의 원동력의 세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판을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그리고 멘틀 대류에서 멘틀 끌림 힘 이렇게 세 개를 설명을 했고요. 플룸 구조로는 섭입한 판이 무거워서 내려가서 외액에서 다시 뜨거운 게 올라와서 열점을 형성하고 그것이 하와이 같은 그런 열점 제도를 형성을 하는데 판의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이동한 거다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공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이 작은 탐구 여기 옆에다가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첨부 파일로 제출하는 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